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수습 불가 상태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송원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 4명을 꼭 짚어서 거취 표명을 요구했는데요.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붙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혁신위원회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아마도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인물들의 그 주류 세력 교체를 시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픈 친윤이라고 하는 그 나윤 장송을 타겟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일주일 전만 해도 칼 휘두를 권한 없다 그러다 갑자기 하필이면 왜 그 4사람이냐. 그리고 정작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쌍권을 왜 뺀 거냐. 그 송원석은 뭐야 이거 도대체. 혁신위원장 사실상 지명해 준 사람한테 갑자기 나가라? 너무 황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용기는 가사한데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목요일 날 그 혁신위원회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어제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나 이거 뭐 아군에게 무차별 난사라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그 혁신의 방향이 우후죽순으로 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대 사건이라고 내세웠는데 대선 패배나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현 당권파들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일화 약속 위반은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것이고 거기다 당원 게시판 문제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또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더 뭐 73도 뭐 청산해야 된다. 언더 찌는도 청산해야 된다는데 언더 73이 무슨 개파인가요? 그냥 모임인 거예요. 무슨 조직이 있어서 뭐 강령이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이 같은 분들이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게 누구를 상대로 혁신하는 건지가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럼 많은 의원들이 나윤 장송 그 저격한 발언 나온 다음에 의원총회 때 한번 보자. 저는 과연 윤희숙 위원장이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나윤 장송이 나오게 된 맥락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구구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당내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리셋코리아 토론회 열었을 때 전한기 씨 변호사로 초청한 거,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거기에 축사를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그 다음날 토론회 열었는데 또 전한기 씨가 왔어요. 하루 건너서 이렇게 전한기 씨가 온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쌍권보다 이제 앞에 나오게 된 거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본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보는 느낌은 그냥 윤희숙 위원장은 그냥 어차피 혁신이 망한 것 같다. 망한 것 같다. 지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다고 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혁신 안 들어. 어차피 다 안 된다. 뭐 이게 사람을 쳐내는 게 무슨 혁신이냐.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정요법 쓰자 그냥. 그냥 어차피 망한 거 확 지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요, 당에서 이 혁신이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들이 반대를 해요. 의원들의 정서가 도대체 윤희숙 왜 저러냐. 여자 돈키호테다. 여자 홍준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지금 윤희숙 의원이 갑자기 급발진한 이유가 14일 월요일 날 그 리셋 코리아 그 행사였거든요. 본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행사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 윤상현 의원이 앞에 이제 전한길 강사한테 그냥 자유공화에 대해서만 짧게 인사만 하고 내려가라는데 이분이 갑자기 피를 받으셔갖고 그 박종진 사회자가 그만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고 윤상현 의원이 그만해 그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당 지도부들이 이제 참석하니까 윤희숙 위원장은 극악한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당사자들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는 거고 장동혁 의원도 황당해하는 거예요. 뭐 내쫓는 게 혁신이야? 나경원 의원은 뭐 말도 하기 싫어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인적 교체하자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딱 보십시오. 지도부라는 사람들 생각이 저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저게 왜 문제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 가지고 그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윤 대통령과 선을 그어라.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고 아주 기초적인 요구잖아요. 그런데 손을 못 긋고 그냥 거기 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충 우리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수술을 좀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행사에 대부분 다 참석을 해요. 근데 그 송원석 대표도 전환기 씨가 참석하는 줄 몰랐대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솔직히 문제입니다. 그게 전환기 씨만 온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탄핵 반대하고 계엄 찬성한 강성 그 극우 유튜버들도 다 불러서 그래서 한 명씩 호명했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송원석 대표가 이게 그러니까 좀 거칠게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뭐 모릅니까 이게? 윤상현 의원이 무슨 이런 거 행사하면은 그거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의도가 있었다. 그냥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적당히 이거를 가겠다라는 거고. 개별 의원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당 지도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참여한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대선 일주일 전이었다면 참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이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고 머리가 아프겠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진짜 선거 기간이 상시적인 선거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 손석 비대위원장의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이나 거쳐서 안철수, 윤희숙 이 두 분한테 사실은 벤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암에 걸렸다고 쳐요. 근데 지금은 체력이 약해져 있는데 몸을 째자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수술할 타이밍이 아니다. 예. 차라리 길게 보면 수술의 칼자루는 새로운 대표한테 주고 지금은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이냐를 차분하게 토론해야지 개파를 없애자? 나는 개파 없는 정당은 뭐 이재명 당하고 같은 정당 그 개파 없는 정당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예를 들면 아니 아무런 반대 세력이 없는 정당을 만들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파가 꼭 나쁘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파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일극체제에는 단호히 반대하거든요.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다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요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 경쟁이나 이런 걸 좀 원활히 할 필요가 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마 혁신안하고 이 당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절대 당원들이 표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지금 언급되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보자는 거죠.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민주당 계열이 2007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당명이 8번이 바뀌었어요.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족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왔거든요. 8년 걸렸어요. 8년. 이게 회복하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굉장히 유사한데 대선에서 크게 지건에 참패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친노, 뭐 패종론 나오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저쪽이 삽질해줘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선거를 뭐 비슷하게 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8년 동안 좀 암흑기였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지금 장기 침체 지금 초입에 들어섰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전 김준일 평론가가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라고 면전에 대고 쓴소리를 하셨는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의원으로서 뭔가 답을 제시해야 될 텐데요. 근데 저도 사실 저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임시적으로 혁신위원회 하는 거는 사실상 국민 눈속임밖에 안 됩니다. 혁신위원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에 또 의결을 거쳐야 돼요. 강한 혁신안일수록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예요. 강하게 혁신해야 되는데 강하게 혁신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혁신하자 그러면 그게
계속 분란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전당대회를 왜 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제가 정치를 처음 하니까 당연히 전당대회가 열릴 걸로 생각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막 싸울 걸로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1주 미뤄지고 2주 미뤄지고 1달 미뤄지고 2달 미뤄지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주진우 의원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진우 의원께서 좀 강한 개혁안을 가지고 지금 제가요? 출마를 하시면 안 될까? 아니 저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냥 저는 지금 현재 또 민주당하고 또 좀 싸우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당대표가 돼서 싸우시면 더 잘 싸우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개혁 방향이 과연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란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좋은 질문.